네, 지난주 세종시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 세종시 87주 만에 반등, 나홀로 반등한 세종. 세종시 아파트값 1년 8개월 만에 반등.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0.09% 나홀로 상승을 해서 반등을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주요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한번 전세 가격 지수하고 비교해 가면서 참고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가 지금 기준이 2021년 6월 28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73.2포인트 정도 기록이 되고 있고, 이 수치는 예전에 2020년 7월이죠. 국회 청와대 세종시로 이전을 해야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때 좀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 전 수준 정도로 회귀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앞전에 2019년 하반기 4분기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상승했을 무렵 이런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그 전 상황으로 거의 회귀가 됐다. 2023년 3월 20일자 매매 가격 지수가 0.09% 변동 상승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전세 가격 지수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매매 가격을 후행해서 따라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공급이 임대 공급이 좀 부족한 곳에서는 전세 가격 지수가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이 따라가는 그런 현상도 있긴 합니다만은, 세종은 대부분 매매 가격 지수 매매가 오르고 나서 전세가 좀 상승하는 양상을 좀 보였고요. 네, 매매 가격 지수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그래도 견조하게 유지가 됐었죠. 이때 잘 아시겠지만 규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티다가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바로 기준금리가 상승했고요.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다가 가격이 즉 떨어졌다. 그리고 금리 상승 추이를 보면 이때가 2021년 8월 26일입니다. 이때부터 단계적으로 계속 상향을 했죠. 물론 이에 앞서서 미국에서는 계속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면서 지속적인 금리 상승 기조를 보였고요. 우리나라도 같이 쫓아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3.5% 수준에서 멈춘 상황입니다. 자, 금리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예.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상승기 때는 1000건이 넘어서 계속 유지되다가 좀 등락을 반복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200건 이하 지속적으로 거의 뭐 6개월 이상 유지가 되고 있다가 작년 11월 달에 200건이 넘어가면서 반등 기미를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지금 현재 여기 지금 거래량은 아직 찍혀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2월에는 598건 조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 약 4배의 거래량 상승을 보였고요. 매매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상승기 때도 수급은 계속 100 이상 받쳐졌었다가 이때 좀 많이 과열됐었죠.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가 금리 상승기부터 시작해가지고 90에서 80, 80에서 70 단계적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낙폭이 좀 과다했다라고 보여지는 50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때가 이제 올해 1월 정도까지 좀 수급이 좀 많이 떨어졌었다. 그리고 반등해서 현재 8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매매 수급은 100 이상이면 매수 우위, 그리고 100 이하면 공급 우위를 보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2년 11월 기점으로 해서 소폭 반등한 모습인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반등을 했다, 전세가가 올라갔다 라기보다는 사실상 2022년 10월부터 단지별 초급매 물량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것들이 소진되면서 아까 보셨지만은 2월 달에 거래량이 약 한 600건 정도 발생했는데, 평상시 150건 정도 수준 되던 게 4배 정도 폭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물량들이 초급매 물량이 소진이 되면서 신저가 그룹을 형성을 했고, 때문에 전세가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금 전세가 얘기를 하다가 잠깐 좀 한 말씀 드리면, 2년간 최근 2년간 주임법 개정 등으로 해서 계약기간 2+2 혹은 4년 물건들이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 물량이 좀 잠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당분간은 좀 전세 물량이 많지 않으면 아무래도 전세가가 좀 상승할 전망도 있고, 만약 전세가가 상승하게 된다고 하면 갭 투자가 증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예, 아까 금리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금리를 좀 한번 미국하고 겹쳐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입니다. 1999년부터 시작해서 약 한 25년 정도 수준을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은 14년 내 2009년도 이후 14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금리를 또 살펴보면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25년치 차트인데요. 현재 수준이 미국은 2008년 정도. 우리나라 금리하고 미국 금리하고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다가도 이렇게 좀 디커플링 되는 구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현재 3월 23일이죠.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이제 0.2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0.25% 상승하면서 미국은 지금 5%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5%. 그래서 1.5% 갭이 나는데 22년 만에 최대 격차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도 15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정고점을 뚫고 더 올라갈 것인지는 사실 좀 불확실한데 이런 전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그 미국 SVB가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파산을 했잖아요. 연준 경기 양호를 이유로 빅스텝을 계속 시사하다가 갑자기 베이비 스텝이 나왔단 말이죠. 그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SVB 파산으로부터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또 뉴스를 보더라도 미 최종금리 수준 낮춘다. 그다음에 대출금리, 미금리 정점설 솔솔, 미 기준금리 정점 찍었나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금리는 뭐 누가 봐도 지금 많이 올랐다. 그리고 14년,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겠죠. 예, 보시다시피 미국, 한국 모두 금리 상승은 둔화, 그리고 고점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금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상방보다는 하방에 무게를 둔다. 그리고 그걸 좀 전제해서 1월 달에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수요에 영향을 좀 많이 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39.6조 중에 지금 현재 22.3조 정도가 소진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소진 추이, 이제 금리나 그다음에 추가 가능성, 그러니까 추가라는 거는 39조를 예를 들어서 지금 7주 만에 22조가 소진이 됐는데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연말까지 생각을 하고 39조를 배정을 했는데 7주 만에 22조가 빠졌다. 그러면 사실 나머지 절반은 지금 50%가 넘게 소진이 됐는데 7주 안에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 일찍 소진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 수요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소진이 끝나면은 추가가 될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종은 지역 재료 실현 추이를 좀 봐야 되겠죠. 최근에 좀 떠들썩한 국회의사당 그다음에 광역철도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지 물론 이제 조금 지연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뭐 그 실현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급 계획이 총 2,537호인데 그 중에 임대가 938호, 그 다음에 분양이 1,599호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빼고 그 다음에 매매가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이런 임대는 빼면 지금 현재 민영주택에서 분양할 공급 예정인 숫자는 사실 690세대에 불과하다. 상당한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수요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공급 부족의 상황들을 판단을 좀 해볼 때 조심스럽게 매매가는 상승 전망하고요. 매매 가격 지수의 연속성, 꾸준히 계속 지수가 상승하는지 혹은 계속 양을 찍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외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2020년처럼 급격한 상승보다는 완만한 제한적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도 물론 존재는 합니다. 근데 시장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봤을 때 단순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이게 좀 잘못됐네요. 등입니다. 그리고 단지별로 편차를 갖고 종목 장세 이어질 전망 단지별로 다 다르겠죠. 지역별로도 다르고요.
그다음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계속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어떤 국제 금융 변수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찰해야겠다. 그리고 저점 매수는 낙폭이 당연히 큰 단지로 가야 되겠고요. 최근에 낙폭이 큰 단지 많이 거래됐죠. 낙폭이 좀 큰 단지 위주로 저점 매수가 좀 이루어졌고 갈아타기는 시장 주도 단지로 뭐 물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점 매수해서 이제 단기 시세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시장 주도 단지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나성동은 갈아타기 종착지로 좀 인기인데 곧 입주 2년 차로 일부 물량이 출회되기 아마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 물량이 아주 많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좋다 보니까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보유 희망하는 세대들이 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량 출회는 좀 한정적일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장의 선택을 받은 단지는 어떤 단지들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낙폭이 과대했었던 단지들이 주요한데요. 다정동, 그다음에 고운동, 그다음에 종촌동, 새롬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상승기 때도 주목을 받았던 단지들입니다.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를 했고요.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28일까지 지금 조회를 했고요. 소형 평수가 35% 정도 집계됐고요. 그다음에 중형 평수가 약 50% 정도, 그다음에 대형 평수가 15% 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장의 선택은 중형을 많이 선택을 했다. 그리고 소형은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찾고 계신데요. 전반적으로 중소형이 약 한 85% 정도 차지하네요. 자, 이 시간에는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세종시 반등 소식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지역별 거래 현황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